그리고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은 스픽스에서도 가끔 나오는 양문석, 양문석으로 시끄럽습니다. 먼저 지면을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예. 얘기를 해보죠. 동아일보 보여드릴게요. 5번입니다. 노비하 동아일보입니다. 노비하 양문석 놓고 이재명 욕은 국민 권리 친문은 분노가 치민다. 그렇게 하고 있다. 예. 동아일보는 일면에서도 관련 소식을 다루고 있어요. 일면도 보여드릴게요. 그렇군요. 동아일보 일면에도 관련 소식을 다루고 일면은 일면 기사, 일면 오른쪽 하단에 이 기사를 넣었어요. 민주당 노무현 비하 발언 넣고 네 분이 일어났다. 친노 친문 노 정체성 부정했다라고 하면서 반발을 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양문석 후보 전해철 삼선 의원 꺾고 결국 경선에서 당내 공식 후보가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과거 2008년에 쓴 칼럼 내용이 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당시 한미 FTA 관련해서 찬반 논란을 전하면서 이명박 정권은 이제 정권 바뀌었을 때였으니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결국 그 근본이 한미 FTA 때문 아니냐? 그걸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명박과 노무현은 같은 불량품이다. 뭐 유사 불량품이다. 뭐 이런 식의 그 칼럼 내용을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친노계라고 불리는 인사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정세균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사실상 양문석 후보 공천 철회하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지금 공동선대위원장도 양문석 후보 만났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걸 두고 이제 친문계하고 지금 이제 친명계하고 같이 맞붙고 싸움을 하고 있다, 갈등을 벌이고 있다 이런 게 이제 관련 그러니까 요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무리한 말도 많이 하고 무리한 논리도 지금까지 많이 주장했다고 생각해온 사람인데 비판도 많이 했죠. 그렇죠. 이재명 대표 비판도 많이 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하고 뭐 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정책적 이견에 대해서 주장을 하다가 굉장히 이제 수위가 높은 그러한 어떤 표현들이 등장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량품이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죠. 그게 예를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정말 사랑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모욕적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양문석 후보가 어쨌든 민주당의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사과를 한다든지 또 사과는 했어요. 사과도 했어요. 그렇죠. 사과는 했어. 그렇죠. 그 사과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당하는 이 지지자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기 위한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 계속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까지 공당이 공천을 취소할 것이냐의 문제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은 소수자라든가 일반 국민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분들을 비하했다든지 일반 국민들이 봐도 이건 우리한테 굉장히 신뢰가 되는 말이다라는 걸 했다든지 이런 사례 또는 뭐 법을 위반했다든지 법 위반을 정당화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고 하면 이게 얘기가 다른데 이거는 결국 당내의 갈등 상황에 어떤 불을 붙이는 그런 요소이기는 해도 지금 말씀드린 어떤 그런 요소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문석 후보가 굉장히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말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많은 말을 세게 한 것 중에 혹시 그런 요소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공천 취소하자는 주장을 누군가 한다면 그거는 좀 진지하게 또 다뤄볼 만한 얘기지만 지금 이 문제를 그렇게 다루자고 하면은 요거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를 꺼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하남 신장시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의 권리 아니냐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을 비난했다고 자신을 비난한 정치인들을 비판하거나 비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언제적 얘기를 꺼낸 거냐면 2007년 12월 민주평통 자문회의에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다. 대통령을 욕함으로써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발언한 걸 아마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가 발언한 거 발언 수위는 세고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물론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지만 그때 했던 정책 그거는 잘못된 결정이야. 그래서 현직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뭐 유사 불량품이든 불량품이다. 그때는 그랬다. 이렇게 비판했던 걸 지금 끄집어내가지고 당신은 또 정권 교체됐기 때문에 서운한 거나 뭐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때잖아요. 근데 그걸 꺼내서 이걸 공천 부적격이다.
이렇게 판단하자고 흥분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저도. 비슷한 의견. 이런 사안으로 공천 취소라든가 이런 결정을 하면 오히려 민주당의 어떤 성역이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고 그렇죠. 성역이 있는 거냐 이런 비판도 될 것 같고 굉장히 어쨌든 좀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죠. 노무현, 문재인, 김대중 또는 이재명을 비판을 하면 그러면 무조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돼.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공천을 그렇지. 취소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나가야 돼. 그리고 이재명 지금 잘 들으십시오. 이거는 양문석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정세균 총리나 김부겸 총리가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저도 똑같은 의견인데 마찬가지로 이건 좀 무리하다. 노무현을 화석화시키는 것 같다. 네, 그건 좀 무리한 비판이다. 무리한 요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재명 당대표에 관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뭔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들이 뭐 여권이든 야권이든 내부에서 나와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과 같은 똑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말씀을 민주당이 드리고 집권할 싶어요. 때도 똑같이 그걸 견뎌줘야 그러니까 돼. 어떤 그 포용성이라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거 가지고 나를 불량품으로 말했으니 저 사람은 민주당 공천하면 안 될 것 같아라고 무덤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작은 정치인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큰 정치인이었고 근데 이제 충분히 그리고 한미 FTA 지금 생각해 보면 잘한 거야. 사실 그때 당시에 시민사회의 비판이 그 섣불렀던 것도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오히려 판단을 본인의 지지층을 거의 배반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한미 FTA를 체결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신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조금만 더 저희가 얘기를 해서 어찌됐든 경향신문에서 여야 검색만 해도 나오는 막말 못 걸러 고장난 시스템 공천이다. 그럼 그렇죠. 일종의 이제 양비론으로 양쪽에 이제 도태우나 그다음에 뭐 양문석 문자나 뭐 계속 걸리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저렇게 지적하는 기사를 썼고요. 가장 주목이 됐던 건 조선일보 기사였어요. 조선일보 3면 보여드리면서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5.18 표회는 즉각 공천 취소, 천안함, 탈북 막말은 무풍지대. 이게 조선일보 3면 머리 기사로 이걸 쫙 했어요. 국민의힘과 여론이 천안함이나 탈북 뭐 이쪽으로 그래서 좀 색깔론으로 돌아서기를 바라는 조선일보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친노, 친문 그리고 친명계 그 갈등을 불러왔던 양문석 후보와 관련한 발언은 어디다 넣었을까요? 여기서 뚝 떨어져 있는 8면에 조그맣게 오른쪽 박스 기사로 실었어요. 8면. 요만하게 기사를 실었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걸 왜 분리시켰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지금 조선일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막말 논란이 있는데 지금 여당은 막말 논란에 대해서 막 공천 취소를 하고 야당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신문들은 예를 들면 이렇게 쓰려면 여당은 그래도 공천 취소를 하는데 야당은 보세요. 양문석 사례같이 이런 막말 논란 안고 갑니다라고 써야 되는데 요게 균형이 잘 안 맞는다라고 조선일보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내용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 말고 결국은 방금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요 말은 이 민주당의 내분 관련된 사안이고 뭔가 국민들 중도층에 또는 이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막말이 뭐냐라고는 고민, 조선일보의 고민, 그 고민은 그것은 뭔가 국방과 안보에 대한 그런 말들이 아닐까라는 고민 끝에 지금 색깔론으로 다뤄야 된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대비시키는 지명 배치를 지금 한 거고 아마 요렇게 조선일보의 나름대로의 지금 여당의 막말 이슈를 다루는 전략에 대한 코치다. 그래서 요 개념을, 요 코치를 국민의힘이 따라가느냐가 제가 볼 때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하여튼 당 내부 문제든 양문석 후보와 관련해서 지금 저런 결정을 내리고 그러고 가는데 국민의힘은 5.18 폄훼했다고 막 지금 줄줄이 컷오프 시키고 막 이러고 있지 않냐. 그렇죠. 근데 진짜 민주당의 문제는 저기에 있는 거야. 저걸 가지고 공격을 해. 왜 공격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만큼 모든 국민이 후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콕스 김성환 평론가,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